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결과와 관련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조례 폐지안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는 오는 12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반대하는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민 14,000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을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가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조례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동상은 광주를 다녀온 홍준표의 말 한마디, 페이스북 한 단어로부터 그대로 결정이 되고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이번 주말 본회의에 상정돼 대구시의회 전체 의원들로부터 재심의를 받게 됩니다.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청구 조례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원에 출석하는 본회의의 경우 정당별 의석이 국민의힘 32석, 민주당이 1석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구시민 14,700여 명이 발의한 그 주민조례안을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대구 시민의 의사를 좀 무시한 처사다. 대구 시민의 의사를 경청하지 않는 이런 처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대구시는 지난해 5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을 반대하던 대구 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상정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군위군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 각 구군청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년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대구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협의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군위군 공무원과 대구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위군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등 10여 개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군위군을 시작으로 8개 구군청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협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8일은 수성구와 남구, 11일 달성군, 16일 북구에 이어 오는 22일까지 이달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구 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만 빠졌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서구에도 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서구는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서구가 악취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데도 민주당과 소통을 하지 않는 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공약 속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잘해보자는 내용이 본 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염색 공단 문제라든 여러 현안들이 서구청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서구청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대구시의 문제니까 대구시하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에 대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이번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 핵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로 서구는 이미 내년 국비 확보가 돼 있고 내년에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제 서구에 이제 신축 단지가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기대감을 뿜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오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취나 그런 폐수 문제도 터졌고, 그리고 이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서구가 이제 그런 예산 정책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불이익은 우리 주민에게 전가되기 뻔한데, 거기서 뒤늦은 사과를 해서 이제 집권 여당에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예산이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말로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빠진 서구의 결정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이 더 늦어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이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는 아직 열악하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돌봄이 일을 해오고 있는 허종인 백영숙 씨. 남동구에 소속돼 아이돌봄이 일을 하다 연수구로 이사를 했지만 집과 가까운 연수구에서 아이돌봄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동구에서 연수구로 옮길 경우 일해온 경력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옮겨도 돼요. 옮겨도 되는데 옮길 경우 이제 제 근속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사표를 쓰고 옮겨야 돼요. 근데 사표를 쓰고 연수 가서 면접을 봤을 때 연수에서 저를 채용을 안 하면 그럼 저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관련 법령안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장기 요양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지만 관련 처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 17년 전과 똑같은 수준. 17년 된 사람이나 이제 시작한 사람이나 최저임금입니다. 한 곳에 3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장기 근속 장려금은 시설이나 센터가 폐업하면 그마저 근속이 끊겨 다른 곳에 취직하면 다시 초보자로 돌아갑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에도 해당 장기 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일하던 장기 요양기관의 법인이 바뀔 경우 지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경력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라 최저시급을 벗어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직의 임금 불이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0%가 사무직보다 임금이 적다고 느꼈고 생산조립직보다도 4%가량 임금이 적다고 응답했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수십 년째 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현실은 최저시급 적용이 전부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마의 대부분은 일본 품종 고구마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국산 품종 고구마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4.9%였던 점유율이 올해 41.1%로 늘었습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 소득식량작물 연구소입니다. 전시된 고구마는 국산 품종인 호풍미와 소단미, 진율미. 연구원들이 이들 고구마를 굽고 쪄 당도를 재고 기능성 성분을 확인합니다. 품종별 특징이 뚜렷했는데 호풍미는 군고구마 기준 32.7브릭스로 당도가 높았고 9개월 이상 저장해도 품질이 안정적입니다. 소단미는 장기 출하에 유리하고 진율미는 중소형 덩이뿌리가 많이 달려 판매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에 힘입어 국산 품종 고구마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새 26.2%포인트 상승했고 재배 면적도 같은 기간 약 2.8배 늘었습니다.
현장 농가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량도 좋고 그다음 저장성도 좋고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서 우리 농발음에서 15만 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만 평은 내년부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5만 평 정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산 품종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래 품종 같은 경우는 주요 병이 덩굴조김병, 더댕이병, 덩이뿌리 썩은병 같은 병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국내 품종은 이러한 주요 병해에도 강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농가 선호도도 높아지고 보급도 활발히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맛과 저장성, 재배 안정성을 앞세운 국산 고구마 삼총사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대구 지역 수출 기업의 70%가 대미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벌써 미치고 있는 건데요. 기업들은 특별한 대응 전략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구 지역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309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0.4%가 관세 인상 이후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10% 이상, 20% 미만 감소했다는 기업이 21.1%로 가장 많았고 20% 이상 감소했다는 기업도 16.9%로 나타난 반면 증가했다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누계 기준 대구 지역의 대미 수출액은 11억 93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습니다. 또 응답기업 4곳 중 3곳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직수출을 하거나 현지법인 운영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26.7%, 미국 수출 기업에 부품 또는 원자재를 납품하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46.6%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상호 관세 15% 부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77.2%에 이르는데 감소폭은 5% 이상,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1%를 차지했지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판매 감소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고 납품 물량 감소, 원부자재 조달 비용 상승 순으로 우려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는 45.5%가 특별한 전략 없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고 원가 절감 노력 43.2%, 공급선 다변화 및 원부자재 대체 조달 30.7%, 대체 시장 발굴 22.7% 순으로 답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지역 수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금융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대체 시장 개척 지원과 품목별 관세 정보 제공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기초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달서구 청소년의회가 열렸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똑같이 체험해보고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내비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년 제2회 달서구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의 개의 선언과 함께 제2회 달서구 청소년의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의회 구성원인 의장과 의원은 물론 집행부에 해당하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국장들까지 모두 앳된 얼굴의 중학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체험 성격의 이벤트이지만 학생들은 실제 의회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정 질문이나 조례안 발의를 체험할 때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를 다니며
실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현안들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특권이자 꿈을 키우는 장소인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이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고 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통학로 불법 주차 근절 대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같이 평소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등하교시 교통지도에 있어서 학부모나 선생님께 교통 업무를 전가하자는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책임과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초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직접 체험한 중학생들은 자신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돼서 뭐 정책이나 건의사항 같은 게 실제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기초의회 구성원이 되어보고 싶다는 꿈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직접 와서 체험해보고 뭐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해보니까 나중에 커서 한번 의회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달서구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본회의장과 대회의실 등 의회 내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까 전에 좀 전에 있어서 간단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달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이들이 중앙정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국회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시장은 TK100 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경주 에이펙 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 참석은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하거나 별도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의장을 맡은 CEO 서밋에 에이펙 회원국 정상과 정부 인사,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경제인 1,700명이 참석해 AI, 2차 전지, 항공, 우주 등 세계 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4분쯤 북구 연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실외기와 전선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2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전 8시 46분에는 중구 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세대 안에 있던 2명과 아파트 거주자 7명이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달서구는 체계적인 감량 인프라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 197개 단지에 RFID 종량기 1,628대를 설치하고 노후 장비 573대를 교체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단지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감량 목표 대비 4.8%포인트 초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달서 평생학습관이 2025년 4분기 정규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1개 분야에 75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오는 1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강좌 참여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성문화재단의 아동국 시리즈가 상반기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2,3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문화재단은 다음 달부터 후반기 아동국 세편을 추가로 공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앞으로의 공연에서도 매진 행렬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경계선 진흥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IQ 71에서 84 사이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19일과 24일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과 토크 콘서트로 구성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가 신청은 교육청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